네, 이제 마지막으로 폭주와 조절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 먼저 폭주각과 폭주 근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주가 일단은 어떤 건지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양쪽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거. 왜? 멀리 있는 걸 가까이 왔을 때, 멀리 있는 물체가 가까이 온다면 우리가 그거를 선명하게 보기 위해선 여기에 있는 상을 망막의 중심화에 맺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면서 눈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심화에 맺게 하는 게 이제 폭주입니다. 그러니까 폭주라는 건 멀리 있는 물체가 가까이 오면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우리가 중심화에 맺게 하기 위해서 눈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방시를 하고 있을 때 무한히 멀리 있는 거를 볼 때는 우리 눈이 안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원방시 하고 있을 때 양안의 시선은 거의 평행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근데 그 물체가 점점 눈에 가까워지면 내 눈의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양안의 시축은 주시점에서 교차되어 각을 이룰 겁니다. 그 주시점에 의해서 각을 이루는데 그 각을 폭주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물체와 내 눈 사이의 거리 이루는 각을 보는 건데, 그 각이 이제 폭주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주각은 거리가 가까워지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각과 밑에 있는 각을 봤을 때, 아, 거리가 가까워지면 폭주각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폭주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미터각이 있고 프리즘 디옵터가 있고 도 혹은 라디안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건 미터각과 프리즘 디옵터일 겁니다. 미터각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이제 1미터 각이라는 것은 눈앞 1미터를 봤을 때 그 이루는 각도예요. 눈앞 1m에 있는 물점을 봤을 때, 물체를 봤을 때 내 눈의 양쪽 눈이 이루는 각을 이제 1m 각이다. 근데 여기서 그 이루는 거리는 어떻게 아냐 라고 하면 양안의 회선점에서 그 물체까지의 거리예요. 회선점이 뭐냐? 우리가 눈이 이렇게 안쪽으로 몰리고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회전의 중심이 이제 회선점인데, 그냥 눈 안에 있는 특수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회선점부터 물체까지 거리를 이제 1m일 때 이루는 각을 1m 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는 1m 각이니까 어떤 일정한 각을 갖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눈 사이가 먼 사람이랑 좁은 사람은 1m를 볼 때 이루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것처럼 동공 사이의 거리가 더 크면 이루는 각도는 더 커질 겁니다. 똑같은 1m 각이더라도 이런 사람과 이 사람의 1m 각의 크기는 다를 거예요. 1m 각의 크기는 PD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PD가 넓은 사람, 동공 사이의 거리가 넓은 사람이 1m 각이 좁은 사람 1m 각보다 더 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m 각을 구하는 공식은 D' 플러스 0.025분의 1인데, D'이 뭐냐? 우리가 안경 렌즈를 그러니까 안경을 썼을 때 이 안경 렌즈 면으로부터 그 물체까지의 거리를 D'이라고 하고요. 이 0.25는 이 안경 렌즈 요 면에서 내 회선점까지의 거리를 0.025라고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물체에서 내 회선점까지 거리분의 1인데, 우리가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그 안경면부터 물체까지 거리에다가 0.025m를 더한 거에 1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프리즘 디옵터.
프리즘 디옵터라는 것은 프리즘의 굴절력을 나타내는 건데 프리즘의 굴절력은 우리가 1m 떨어진 곳에서 1cm를 편의시켰다 라고 하면 1프리즘이에요. 그래서 1m에서 2cm다 라고 하면 2프리즘, 1m에서 3cm다 라고 하면 3프리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리즘 디옵터는 1m에서 어느 정도의 양을 편의시켰는지를 알면 그 프리즘 디옵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그림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이 길이를 1m로 놓으면 여기 변하는 양이 프리즘 디옵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1m에서 3cm면 3프리즘이고 1m에서 1cm면 1프리즘이고 1m에서 2cm면 2프리즘이니까 여기가 1m면 무조건 여기 변하는 양이 프리즘 디옵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를 x라고 놓고 이 길이를 y로 놨을 때 이 x를 무조건 1m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x에다가 x분의 100을 곱하는 겁니다. 여기 100은 cm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x 곱하기 x분의 100이니까 xx가 약분이 되고 100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무조건 1m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도 x분의 100을 곱했으니까 이 y에도 x분의 100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x분의 y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x분의 100을 저 변에 곱해서 저걸 100으로 만든 거니까 이 여기에다 y를 곱하라는 겁니다. 그럼 x분의 y 곱하기 100이 될 거고 이 x분의 y가 뭐냐? 이 각을 세타라고 보면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삼각형이면 밑변분의 높이. 이건 탄젠트 세타구나. 이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100xy가 프리즘 디옵터잖아요. 왜냐면 이걸 100cm, 그러니까 1m로 놔뒀을 때 이거 변화량이 그냥 프리즘 디옵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x분의 y는 탄젠트 세타인 거예요. 그래서 프리즘 디옵터는 100 탄젠트 세타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프리즘 디옵터는 100 탄젠트 세타다. 혹은 요 거리가 d 프라임 더하기 0.025죠. 우리가 아까 미터각 구할 때도 d 프라임 더하기 0.025였으니까 요 길이분의 요 PD 요것도 프리즘 디옵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d 프라임 더하기 0.025분의 PD가 되는구나. 혹은 이걸 그냥 전체를 d 프라임이 아니라 d로 넣으면 d분의 PD가 프리즘 디옵터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d 프라임 플러스 0.025분의 1이 미터각이죠. 미터각 곱하기 PD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프리즘 디옵터를 구하는 것이 크게 두 개인데 미터각, 그러니까 요 d 프라임 플러스 0.025분의 1이 미터각이고 거기에 PD를 곱하는 거니까 미터각 곱하기 PD 그리고 요 PD는 센티미터 단위고 미터각 곱하기 PD 혹은 100 탄젠트 세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프리즘 디옵터를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거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50cm를 47.5cm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47.5cm다 라고 하면 일단 미터각을 볼 거예요. 그러면 미터각은 어떻게 됐었죠? d 프라임 더하기 0.025분의 1이었는데 d 프라임이 47.5cm니까 0.475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0.025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0.5가 되겠죠. 그러면 0.5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미터각은
2가 되는구나. 2m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미터각이 2m각. 프리즘 디옵터는 두 가지가 있었죠. 미터각 곱하기 PD, 거기서 PD는 센티미터 혹은 100 탄젠트 세타였는데 이렇게 미터각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터각에다가 PD 60mm, 6cm니까 12 프리즘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혹은 공식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눈이 있을 거고 여기 길이가 50cm, PD가 60mm니까 여기가 3cm, 여기가 3cm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50분의 3이 될 거예요. 탄젠트 세타는. 근데 100 탄젠트 세타니까 여기에 100을 곱해줄 겁니다. 그러면 6 프리즘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6 프리즘, 그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12 프리즘.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되고 미터각 곱하기 PD로 해서 문제를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터각이랑 프리즘 디옵터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조금 배웠고 우리가 이제 폭주 근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폭주 근점이라는 건 폭주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가까운 점. 최대한 가까이 올수록 폭주를 하는 거잖아요. 가까이 올수록 폭주를 하는데 폭주를 하려고 눈을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는데 더 안쪽으로 못 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왜 눈을 안쪽으로 모으냐? 가까이 오면 그 상을 망막의 중심하에 상을 맺게 하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돌리는 건데 더 가까이 왔는데 더 못 돌리니까 이젠 중심하에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흐려지고 그 두 가지 중심하에 맺힌 것들을 뇌에서 하나로 인식하는 건데 중심하에 맺지 않으니까 그게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단일시가 안 되고 두 가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주 근점보다 더 가까이 오면 중심하에 안 맺히기 때문에 흐려 보일 거고 상이 두 개로 나누어져 보일 거다. 그래서 폭주 근점을 최대로 폭주했을 때의 거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폭주 근점보다 가까워지면 물체의 망막상이 좌우 모두 귀 쪽, 중심화가 아니라 중심화 귀 쪽에 결상이 되기 때문에 흐려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이기 시작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주 근점을 체크해서 폭주가 어느 만큼 될 수 있는지 능력을 판단하는 게 폭주 근점 검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6에서 8cm 이나 노시, 그러니까 조절이나 이런 폭주가 많이 안 되는 눈으로 되면 거리는 많이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폭주 근점 검사를 뭐 환자와 사이에서 펜라이트나 혹은 작은 시표를 보게 한 다음에 요거를 서서히 가깝게 가게 하는데 그때 눈이 요거를 통해 요거를 보면서 안으로 몰리는지 확인을 하고 요게 두 개로 보이거나 흐려 보이면 손을 들라고 해서 그 사람의 폭주 근점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폭주 근점 측정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폭주 각각 폭주 근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절과 폭주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볼 때 이제 폭주를 한다는 건 알았어요. 왜? 가까이 오면은 물체를 중심하에 맺히게 하기 위해서 눈을 안쪽으로 모으니까. 근데 우리가 가까이 볼 때 또 하나를 같이 해요. 뭐냐? 조절. 조절을 통해서 중심하에 맺게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절과 폭주는 같이 일어난다. 가까이 볼 때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먼저 이제 폭주는 양안의 주시선이 외계의 한 점을 집중시키는 눈의 기능을 말을 해서 긍정 반사에 일어난다. 가까이 올수록 폭주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폭주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대칭성, 비대칭성, 편한. 대칭성은 양안이 대칭적으로 폭주하는 거고 비대칭성은 양안이 한쪽과 다른 쪽이 비대칭적으로 폭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한 폭주는 말 그대로 한쪽 눈은 폭주를 하지 않고 한쪽 눈만 이렇게 안쪽으로 보이는 폭주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멀리 볼 때는 눈이 평행할 거고 가까이 올수록 이렇게 폭주가 안쪽으로 될 건데 그게 이제 폭주인데 폭주를 최대로 했을 때 물체 위치를 폭주 근점 위치라고 보면 돼요. 폭주 근점이라는 건 최대 폭주를 했을 때 위치잖아요. 그래서 최대로 폭주했을 때 물체 위치를 폭주 근점이라고 하고 그 폭주하는 각도를 미터각으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미터각은 이 거리는 안구 회선점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물체가 1m면 1m가, 50cm면 2m가, 2m면 0.5m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터각은 사람들마다 PD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칭성 폭주는 폭주각을 어떻게 검사하느냐라고 하면 이 각도를 똑같이 유지시키면서 대칭성 위치로 위치를 옮긴 다음에 폭주각을 검사를 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속 말했던 것처럼 가까이 볼 때 폭주를 하기 때문에 조절과 폭주는 동시에 일어나고 긍정 반응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조절, 폭주, 그 다음에 축동까지, 동공이 작아지는 축동까지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긍정 반응, 조절, 폭주, 축동 이거는 같이 외워주시고 우리가 폭주는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건데 반대로 눈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뭐라 하느냐? 계산이다. 그래서 이 계산은 폭주와 반대되는 운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시점을 쭉 내 눈앞까지 계속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폭주가 가능한 최단 거리, 그러니까 최대로 폭주가 되는 그 거리, 가장 짧은 거리까지를 폭주 근점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계산을 최대로 했을 때, 눈을 바깥으로 몰리는 걸 최대로 했을 때의 거리를 폭주 원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폭주 근점은 7에서 8cm이고 10cm 이내면 정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폭주량의 단위로 우리가 프리즘 디옵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프리즘 디옵터라는 건 1m에서 1cm 편의시키면 1프리즘이다. 1m에서 2cm 회전시키면 2프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계속 배웠지만 한 번 더 볼게요. PD가 60mm인 사람의 1m 거리에서 대칭성 폭주를 했을 때 좌우 양안의 폭주량은 미터각과 프리즘 디옵터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그럼 먼저 미터각을 구할 건데 미터각은 우리가 1m를 응시했을 때 각이잖아요. 1m 각이. 그러면 우리가 1m 거리에서를 보는 거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이 미터각은 그냥 1m 각이 되는 거예요. 왜? 1m를 보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프리즘 디옵터는 미터각 곱하기 PD. 그래서 PD는 센치니까 1m가 곱하기 PD 6cm. 그래서 6프리즘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요걸 모르겠다. 프리즘 디옵터를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똑같이 눈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길이가 1m, 그러니까 100cm겠죠? 그리고 여기가 3cm일 거예요. 여기가 3cm고. 그러면 100분의 3일 거예요. 여기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근데 100 탄젠트 세타였으니까 100을 곱하면 3프리즘이 되죠. 그럼 여기 3프리즘, 여기 3프리즘에서 총 6프리즘이 된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혹은 그냥 미터각 구하시고 미터각 곱하기 PD. 그 PD는 센티미터 단위로 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1m 각이랑 프리즘은 6프리즘이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그럼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거. 60mm인 사람이 20cm의 거리.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회선점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20cm에서 미터 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D분의 1이었죠. 미터 각이. 그래서 D' 더하기 0.025분의
1이었는데 지금 D가 20cm라는 거니까 0.2분의 1이 돼서 5m 각이 될 거예요. 아, 이 사람은 5m 각이네. 5m 각이면은 미터 곱하기 PD 하면은 프리즘이 나오니까 30 프리즘까지 나올 겁니다. 5m가 30 프리즘. 근데 요것도 그걸 모른다. 그러면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여기가 20cm, 이 거리가 3cm, 3cm. 그럼 탄젠트 세타가 20분의 3. 근데 100 탄젠트 세타니까 15 프리즘. 아, 여기 15 프리즘, 여기 15 프리즘. 30 프리즘이 되는구나. 이렇게도 푸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주를 보면 크게 네 가지 폭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긴장성, 조절성, 윤상성, 근접성. 이 긴장성은 그냥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는 폭주를 긴장성 폭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폭주이기 때문에 임상적인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조절성 폭주. 요거는 조절과 폭주는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가까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조절과 폭주와의 관계, 그러니까 조절 자극, 그러니까 조절이 되면서 일어나는 폭주량을 보는 겁니다. 조절성 폭주. 그래서 1디옵터 조절을 할 때 내가 어느 만큼의 폭주를 하느냐를 보는 게 조절성 폭주. 그리고 윤상성 폭주는 말 그대로 우리가 두 물체로 똑같이 봐야 되는데 둘 다 중심화에 맞게 하기 위해서 눈이 편의를 해야 되는데 그 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한 단위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폭주. 그래서 윤상성 폭주다. 그래서 양쪽 모두 중심화에 맞게끔 눈이 안쪽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게 이제 윤상성 폭주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접성 폭주는 그냥 물체가 가까이 있다라는 그 감각이 때문에 일어나는 폭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근접성 폭주는 뭐 어느 정도 되지만 이것도 임상적인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폭주가 총 4개가 있었는데 긴장성, 조절성, 폭주, 그리고 윤상성, 그 다음에 근접성. 긴장성은 항상 그냥 평상시에 일어나고 있는 폭주고, 조절성 폭주는 조절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폭주고, 윤상성 폭주는 양안 모두 중심화에 맞게 하기 위해서 눈이 폭주되는 거고, 근접성 폭주는 물체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감각이 일어나서 나는 게 근접성 폭주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조절과 상대 폭주가 있는데, 요거는 내 조절을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조절을 어느 만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폭주가 일어나면 조절이 일어나니까 폭주가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폭주가 안 되게. 그러니까 폭주가 더 안 일어나게 하면서 조절을 검사하는 겁니다. 즉, 폭주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거리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시켜요. 그러면 눈이 더 안쪽으로 몰리진 않겠죠. 그 대신 조절을 검사하기 위해서 그 앞에 렌즈를 대는 거예요. 뭐 1디옵터 렌즈를 넣고 2디옵터 렌즈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눈의 조절력을 검사하는 게 상대 조절이고, 상대 폭주는 말 그대로 조절을 일정하게 하고 폭주를 검사하는 거니까 이것도 조절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물체의 위치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프리즘 렌즈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리즘 렌즈를 사용을 해서 뭐 이런 렌즈랑 이런 렌즈를 사용하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저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눈이 안쪽으로 돌아가고 바깥쪽으로 돌아가고 이런 걸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폭주는 조절을 일정하고 눈이 안쪽으로 돌아가는지 바깥쪽으로 돌아가는지 체크를 하는 거니까 빛을 이렇게 꺾어줄 수 있는 프리즘 렌즈를 사용을 하는 거고, 상대 조절은 내 조절력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내 수정체가 두껍고 얇아지는 거에 따라
굴절력이 바뀌는 거니까 요거는 구면 렌즈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나중에 양안시나 이런 데 갔을 때 상대 조절력 검사는 구면 렌즈를 사용한다. 상대 폭주는 프리즘 렌즈를 사용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 상대 조절은 조절력을 검사하는 거니까 조절력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수정체가 그 굴절력이 바뀌는 거니까 그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면 렌즈를 넣는 거고요. 상대 폭주는 내 폭주력, 그러니까 내가 눈을 안쪽으로 움직이거나 바깥쪽으로 하거나 이런 능력을 체크하기 때문에 빛을 한 방향으로 꺾어주는 프리즘 렌즈를 사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옵터의 근시안이 50cm를 주시를 한대요. 그럼 이 사람은 조절을 얼마나 할까요? 50cm에서 일단 이 디옵터의 근시안은 50cm 원점이 있는 사람이니까 50cm를 볼 때 조절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폭주는 50cm분의 1이니까 0.5분의 1이니까 2m 각만큼 폭주를 할 겁니다. 그럼 원시 플러스 2디옵터의 원시안이 원거리를 본대요. 우리가 원거리를 본다라는 건 60디옵터 정시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니까 2디옵터의 원시안이라는 사람은 58디옵터의 눈이니까 60디옵터로 만들려면 조절을 2디옵터만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폭주는 멀리 있는 걸 보는 거니까 폭주는 하진 않겠죠. 그래서 2디옵터의 근시안이 50cm 물체를 보면 조절은 안 하고 폭주는 2m가 원시 플러스 2디옵터의 원시안이 원거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조절은 2디옵터, 폭주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넣으면 빛이 들어오다가 베이스 아웃, 기저 방향이 바깥쪽이니까 빛을 바깥쪽으로 꺾어요. 빛을 바깥쪽으로 꺾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 눈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야겠죠. 이렇게 똑같이 보고 있으면 빛이 들어가서 중심화에 맺지 않으니까 이걸 중심화에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빛이 바깥으로 꺾이는 걸. 아, 그럼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넣는다는 것은 폭주를 강화시키는구나. 내 폭주를 강화시키는구나. 반대로 베이스 인, 그럼 빛이 안쪽으로 꺾일 거니까 눈이 안쪽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인 프리즘을 작용을 하면 계산을 강화시켜 주는구나. 이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절 레그량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cm를 보게 하는 거예요. 25cm를 보게 하면 그 사람이 조절 자극량이 4디옵터죠. 4디옵터에 해당하는 조절 자극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조절하는 게 3디옵터밖에 안 된다라고 했으면 조절 자극량이 4디옵터인데 조절 반응량이 3디옵터니까 그 차이만큼 조절 레그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cm를 보는데 조절이 3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조절 레그량이 어떻게 되느냐? 조절 자극량이 20cm면 5디옵터인데 3디옵터밖에 안 했으니까 조절 레그량은 2디옵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시안에서 조절과 폭주와의 관계는 조절력이 항상 폭주력보다 강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3.0디옵터의 원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한 원방을 봤을 때 조절, 폭주 볼게요. 3디옵터의 원시를 가진 사람이면 굴절력이 일반 사람들보다 약한 사람이니까 정시보다 57디옵터겠죠. 근데 무한 원방을 봤대요. 멀리 있는 거를 봤대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은 60디옵터를 정시인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는 거니까 이 사람은 조절력을 3.0디옵터만큼 써야겠죠. 왜냐? 57디옵터니까 그만큼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 폭주는 어떻게 될까요? 멀리 있는 거니까 눈이 안으로 모이지 않아요.
폭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1m를 본다. 1m를 본다라는 건 우리가 원점을 1m에 맺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1m의 원점을 맺는 눈은 61디옵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절을 4디옵터만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리고 폭주는 1m에 해당하는 거니까 1m 각이 될 겁니다. 그럼 이번엔 50cm. 50cm의 원점을 갖는 사람은 2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조절을 플러스 5디옵터만큼 할 겁니다. 그리고 50cm를 보는 거니까 폭주는 0.5분의 1에서 2m 각이 될 겁니다. 아, 그러면 항상 조절이, 그러니까 원시인 사람 기준이에요. 원시인 사람은 항상 조절량이 폭주보다 많구나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차이는 내가 가진 원시도만큼 계속 차이가 나는구나. 3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원시 안에서 조절력은 항상 폭주력보다 강하다. 그리고 조절력과 폭주력의 차이는 내 원시도에 해당하는 만큼 차이가 난다. 왜? 우리가 원시를 가진 사람은 조절을 항상 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번 학기 때 배웠던 안경학개론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계획은 12월 14일 날 기말고사를 볼 계획인데 시간이 안 되거나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21일로 넘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14일 날 11시로 시험을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전에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말고사 범위,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 부분을 노트 정리해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마 과제가 하나가 더 나갈 건데 그건 이제 과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7분짜리 동영상을 보고 저희 사이버 캠퍼스에 있는 과제란에 그 한 줄 평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냥 17분짜리 동영상을 보고 느꼈던 점을 짧게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 제출은 일반적으로 14일까지일 텐데 혹시나 기말고사가 21일로 미뤄진다라고 하면 21일까지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치르기 전까지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늦으면 어쩔 수 없이 점수는 감점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안경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배우면서 우리가 안경화학과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배워봤어요. 물론 이것보다 더 다양하고 더 어려운 것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걸 조금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심화된 내용을 조금 더 진행을 할 겁니다. 특히 2학년 때, 3학년 때는 실습도 많이 하고 하니까 1학년 때는 이렇게 이론만 배워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폭주근 좀 더 검사해보고 혹은 안경도 만들어보고 시력 검사도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눈의 이상 혹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안경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배웠던 거고요.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기말고사 잘 보시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